일단은 사주를 보려면 그 생년월일시를 보통 알아야 되잖아요. 그 생년월일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생년월일시 가지고 사주라는 시스템에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 글자들로. 그래서 그 글자들을 예전에는 막 책 같은 걸로 봤어. 왜 보면은 그런 거 만세력 책 같은 거 네이버 검색해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뭐 보기 쉬운 사주 만세력 14,000원 막 컴퓨터 만세력 뭐 이런 거 2050년까지 만세력 다 뭐 써있는 거 이거 보고 옛날에 막 찾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플이 나오고 막 웹사이트도 많고 그래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싶으면 한자도 필요 없고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된다. 왜냐면은 요즘에 뭐 만세력 툴들이 한글로 지원하는 것들도 많아서 일단은 만세력 이렇게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구글에 그냥 만세력을 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와. 무슨 무료 만세력, 플러스 만세력, 뭐 척척 만세력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보면 플러스 만세력이 한글로 돼 있더라고.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막 이상한 달력 같은 거 있는데 중간에 딱 보면은 나의 정보라고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일이 양력, 음력인지 그다음에 생년월 일 입력하고 태어난 시간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79년 11월 15일에 태어난 여자분 밤 9시 35분에 태어나신 분 만세력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주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년 밑에 상관 써있고 월 밑에 정인 써있고 일 밑에 아신 써있고 시 밑에 상관 써있고 그 밑에 큰 글씨로 색깔이랑 뭐 이렇게 해서 기미, 을해, 병술, 기해 이렇게 나와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죠. 읽는 순서는 년 쪽부터 읽으시면 되고 사주 글씨는 그 이게 천간 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 글자 아래 글자를 보통 한 세트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뭐 당장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보는 습관을 그런 방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뭐 일단은 해외에 있으신 분들은 지역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 출생지 입력하지 마시고 쓰시면 돼요. 해외에 있는 분들 저는 그렇게 봤고 틀린 적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내가 생년을 다 입력했어. 그 다음에 사주를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막 글자 8개인데 밑에 또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밑에 무슨 또 막 많이 보는 거 있지. 뭐 망신살, 뭐 겁살, 그다음에 뭐 우리 옛날에 수업했었던 거 있잖아요. 막 음양, 막 이런 거 써있는 거, 막 목이 몇 개고 화가 몇 개고 막 써있는 거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사주 보는데 아무 쓸모 없는 거. 여기서 딱 봐야 될 거. 자, 표시해드렸어요. 봐야 될 거. 지금 화면에 있는 것 중에 봐야 될 부분. 위에 있는 8글자, 연월일시, 그 밑에 있는 글자들, 그리고 대운에서 있는 빨간색 박스에 들어있는 대운, 지금 현재 대운, 그 다음에 세운, 현재 연운, 월운은 뭐 현재 것도 보지만 전후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일단 보면 돼요. 딴 거는 일단 보지 마세요. 나머지 글자 자체를 보려고 하지 마. 아예 정보만 많아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저 봐야 될 부분을 딱 잘라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봐야 될 거는 딱 이렇게 나와요. 사주 8글자에 대운 2글자, 세운 2글자, 그다음에 월운 이렇게까지 딱 보면 돼요. 여기까지 보면 만세력 보는 건 끝났어요. 사주를 보는 방법이라는 거는 사주는 다 볼 수 있어. 사주는 생년월일을 그냥 변환한 거야. 만세력으로. 사주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만세력 표를 정리를 해봤어. 한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이 글자랑 똑같아. 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년, 월, 일, 시 이렇게 세로로 4개의 기둥을 읽는 거예요. 순서대로. 사주예요. 그게 사주. 4개의 기둥. 그 다음에 거기 있는 4개의 기둥을 놓고 8글자를 보는 걸 사주 팔자를 본다고 합니다. 요걸 해석하는 방법은 논외고 이 기본적인 구조랑 만세력 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만세력 이거 보는 분 헷갈리시면 화면 보면 확실히 이해될 거예요. 이거 보고 이해 안 되실 순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요. 사주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년에 바로 밑에 있는 지금 제가 화면에 보고 있는 건 정제거든요.
정제, 그 옆에 작은 칸에 비견, 그 옆에 아신, 그 옆에 편인 이렇게 써있는 란이 있죠? 요거를 저희가 제 용어로 얘기할 때는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육신, 십신, 십성, 육친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검색하면 같은 얘기가 나올 거야. 뭐 같은 뜻은 아니지만 요 박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배웠었던 천간 네 가지가 나오죠. 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가지가 각각 표현이 돼요. 그 밑에 지지,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가지 지지가 여기 밑에 깔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지 깔린 거에 각각의 또 육신이 붙어요. 그래서 요 한 세트가 사주팔자를 봐야 되는 거. 요 그러니까 칸수로 치면은 16개지? 근데 실제로는 8글자에 각각의 육신이 붙어서 보이는 이거. 그 다음에 색깔로 칠해진 게 오행. 요거까지만 보이시면 돼요. 한자 하나도 안 나오고 위에 있는 8글자에 각각의 육신이 들어갔다.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아직 해석은 아직 안 했어. 해석은 뭐 볼 필요가 없어. 지금 딱 우리는 사주 보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사주팔자에서 팔자 사주라고 안 하고 사주팔자라고 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모든 건 그 워딩 안에 뜻이 다 있어요. 사주는 이 맨 첫 번째 있는 첫 번째 기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주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걸 가장 먼저 봐야 돼. 그럼 이 첫 번째 기둥이 뜻하는 게 뭐냐? 우리 지금 예시를 보면은 예시는 경자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경자년이라는 거에 태어나신 분으로 뭘 놓고 알 수 있냐면은 이 경자라는 걸로 이 사람의 부모님과 조상 관계, 이 사람의 과거, 이 사람의 집안 문제, 이 사람의 집안에 있는 상황들 요런 것들을 이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로 본다는 거야. 여기 있는 뭐 나머지 것들은 해석의 영역이니까 지금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월은 정해월이야. 정해월로는 뭘 볼 수 있냐? 이 사람의 뭐 형제 자매 관계,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의 청소년기, 이 사람의 어떤 과거사, 이 사람의 그러니까 그 근래의 과거사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월이야. 큰 틀에서 순서대로 보자면요, 시간 순으로. 그 다음에 정축일, 정축일로 볼 수 있는 게 나와 내 배우자, 나의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전성기 시절, 그리고 자기 현재의 모습 같은 거 볼 때 이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통변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사주 안 보고 일진으로 그냥 때릴 때도 있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이 사람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사주는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는 일종의 전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를 보는 건 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 사람의 완전 사적인 영역, 그다음에 자녀 문제, 그다음에 이 사람의 말년,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의 전개를 봤을 때 연, 월, 일시 순으로 보는 게 맞냐라고 하면은 일부는 맞기는 하지만 디테일은 달라요. 하지만 일부 맥락 보는 데는 연, 월, 일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약간 확장적인 개념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 타고난 것, 나의 국가 자기가 결정할 수 없죠. 태어나면서 제가 뭐 일본으로 태어날게요 할 수 없잖아요. 국가 이거를 뭐 현상으로 보면은 공공적인 거, 나 포함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포함 안 된 걸 수도 있고 하는 공공적인 문제에 대한 거, 이게 연이에요. 그다음에 월은 내가 소속된 것, 내가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소속된 곳. 그러니까 뭐 회사원이라고 치면 회사인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또 어떤 그냥 내 근접한 사회, 로컬이 포함된 사회를 봤을 때는 이 월을 보는 거예요. 이 일 같은 경우는 진짜 나 자신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야. 이거는 내 개인적인 거. 시간 같은 경우는 내가 포함된 구성원들, 그다음에 내 밑에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시공간적 개념으로 치면 자기 희망사항,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희망사항들까지 포함된 게 시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주 상담할 때 시간 같은 거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별로 상관없다고 하는 게, 물론 사실 상관은 있는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희망적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 발현된 게 아닐 가능성이 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간 안 봐도 되긴 해요. 소속된 곳이 월인데 월인 게 왜 중요하냐?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국가의 멸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국가가 망하면 그냥 망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회사는 나의 노력으로 약간 개입이 되잖아요. 망할 게 약간 덜 망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폭삭 망할 수도 있잖아. 엄청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일에서 만약 망했어. 일이 만약 망하면 나만 망한 거야. 회사 포함해서 망한 거면 나 포함된 구성원과 내 주변 인물까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월은 중요하죠. 사주에서는 월이 생명이에요. 여기가. 중요도로 치면 저는 거의 90% 이상 월이 생명이에요. 그렇지. SJ님이 중요한 말을 해줬는데 과거에는 연을 중심으로 봤어요. 근데 왜 연을 중심으로 봤냐라고 생각하면은 과거는 어쨌든 군주제였잖아. 왕정이었고. 그러면 그 국민들은 그냥 소속된 걸로 봤죠. 국가에 그냥 소속된 사람들 구성원으로만 봤죠.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근데 지나면서는 개개인의 삶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요즘 같은 때 보면은. 그래서 이 사항들을 예전에 저희 클럽하우스 노션에 나니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셨어. 이미지 한번 볼까? 그러면은 이 생년월일 시 가지고 연주, 월주, 일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순서 봐야 되는지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거 유튜브 화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거 저번에 수업을 한번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게릴라는 만세력 보는 법이라 해석 같은 건 하진 않을 건데 뭐 이런 맥락으로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또 질문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만세력 질문할 거 지금 질문하세요. 또 궁금한 거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의 월? 천간과 지지의 차이? 그건 이제 해석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해석 요소가 들어가서. SJ님 질문하신 거 팔자에 글자가 다 있고 멀리 있으면 상생상극이 안 되나요? 멀리 있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 실제 거리가 먼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시주 연주 상관없어요. 작용력은 다르지. 각각 글자들마다 완전 다르죠. 작용력이 완전 다르지.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겠지? 만약 지지가 상관이야. 뭐 천간이 예서 뭐 상관이야. 이 경우는 지지 상관이랑 천간 상관 비교가 안 돼. 천간 상관 훨씬 세요. 극하는 에너지로 치면 비교가 안 돼. 천간이 진짜입니다. 모든 글자가 천간이 우선이에요. 천간이 하늘의 뜻이고 정해진 거야. 지지는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실행한 모습. 천간은 하늘의 의지가 아니지. 이거는 하늘의 뜻과 같은 거지. 그 본인이 세우고 있는 뜻도 되고, 지지라는 건 그 행위의 모습. 다르죠. 천간 지지는 비교할 수도 없죠. 완전 달라요. 천간 지지는 엄청난 차이야. 음간 양간 뭐 파워 차이는 그때그때 달라. 그건 사주를 봐야죠. 뭐 어떤 글자가 더 뭐 실제로 힘이 세냐라는 건 그 구조를 보기는 해야지. 근데 일반인들이 물어보는 수준에서의 상담했을 때는 디테일한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나와. 그냥 그거는. 왜냐면 사주를 본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 사주 원국을 보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 사주가 관이라는 중심점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과 같아. 결국은 힘 차이는 뭐 양간 천간이 세다 음간 천간이 세다 이건 다른 거야. 그 용도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게 힘이 세다 안 세다로 그냥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천간이 정해진 거고 지지가 뭐 미래 행보가 반영된 거나 그렇진 않아. 정해지거나 정해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건 뭐 정해졌다라는 말은 좀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사건에 대해서 연월일시 순서대로 보는데 특정 사건은 다른 곳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특정 사건들은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 어떤 내가 정확히 모르는 사건의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뭐 움직일 수 있죠. 드러난 형태에서 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 연월 일시 순서대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방금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야. 연월 일시로 알 수 있는 거는 봄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은 여름에 자랐겠지? 뭐 가을 됐었을 때 뭐 어떤 뭐 열매를 맺었을 거잖아요. 겨울에는 자라지 않았겠지? 이게 연월 일시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여름이 좀 지나갈 무렵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꽃을 꺾어서 갖다 버렸어. 는 못 보는 거지.
이 순서 사건의 순서 원래 가야 되는 맥락을 보는 것과 실제 그게 일어났냐라는 건 완전 별개의 사건인 거지. 어떤 사람이 대학을 갔으면 당연히 이때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하는 사건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연월일시 순서대로는 안 보죠. 팔자 안에 60갑자가 있는데 저런 게 없는 이유는 뭔가요? 그 구성 요소에 따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구성이 안 돼요. 그 글자들이. 그건 규칙이 있어요. 천간과 지지의 개수에 따라서 조합에 대한 구조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지금 만세력 질문이 아닌데 SJ님은 자꾸 지금 자기 사주나 디테일한 것들을 좀 물어보셔서 지금 만세력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 구조만 놓고 해석은 넣지 마. 근데 내가 밑에 넣어놓는 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돼. 해석을 지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해. 지금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틀만 보자고. 만세력을 보는 틀만 일단은 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세력을 봤을 때는 이 만세력 나오는 것만 보라고. 그래서 막 쓸데없는 글자들은 보지 말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일단 자기 만세력을 쳐야 뭐 사주를 보지. 만세력 입력할 때 평달 윤달 차이가 커요? 크죠? 날짜가 바뀌는데 평달 윤달 차이 커요. 그리고 화면상으로 보면 천간 내자 지지 내자 있는데 천간 위에 두 글자 지지 아래 두 글자 이건 뭔가 육신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육신 영역이에요. 만세력 보는 법은 이 정도만 보면 돼요. 뭐 일단 이상입니다.